자, 우리 오늘 배워볼 내용은 애시드 알칼리 그리고 솔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애시드 알칼리랑 또 솔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심볼들이 있어요. 이거 위험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기호들인데 처음 맨 위에 있는 것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 한번 눈으로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해요. 자, 애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애시드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애시드는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애시드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성이지만 영어로 definition을 쓰라고 하면 그때는 프로톤 도너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프로톤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프로톤 도너가 뭔지 알 수 있겠죠? 자, 프로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이 알려면 하이드로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이드로젠은 프로톤이 하나 그리고 뉴트론이 없는 상태예요. 하이드로젠 애톰은 1, 1이라는 숫자를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가지고 있는데 각각 애토믹 넘버가 1 그리고 매스 넘버가 1이라는 뜻이에요. 애토믹 넘버는 프로톤 개수를 의미하므로 1이라는 숫자는 프로톤 개수가 1개라는 거고 매스 넘버는 프로톤하고 뉴트론 개수를 합친 거예요. 프로톤이 1개인데 프로톤하고 뉴트론을 합쳤을 때도 1개라면 뉴트론의 개수는 없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리고 H라고 써진 사인 위에 오른쪽 상단에 아무런 표시도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 하이드로젠 애톰이 뉴트럴이다, 즉 중성이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프로톤하고 일렉트론의 개수가 같다라는 것이므로 여기서 프로톤은 1개, 뉴트론은 없고 일렉트론도 프로톤 개수와 같은 1개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H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사인을 넣으면 일렉트론을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돼요. 즉 프로톤의 개수가 일렉트론의 개수보다 1개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때는 H 플러스를 하이드로젠 애톰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이드로젠 캣 아이온 또는 하이드로젠 아이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때는 프로톤이 1개, 뉴트론이 없고 일렉트론도 없는 상태예요. 그럼 얘가 누구일까요? 바로 프로톤이겠죠. 곧 하이드로젠 아이온이 프로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하이드로젠 아이온, 우리가 프로톤이라고 앞으로 부를 이 아이는 애시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전달되는 애예요. 즉 애시드는 프로톤을 전달해 줄 수 있다. 하이드로젠 아이온을 전달해 줄 수 있다. HCl이 지금 워터랑 섞여 있으니까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분리가 됐어요. 처음에 리액턴트는 HCl 가스였는데 옆에 보니까 H2O 리퀴드랑 섞였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HCl aqueous가 돼요. HCl이 aqueous 상태였을 때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분리가 되는데 그때 이 HCl은 하이드로젠 아이온, 즉 프로톤을 준 역할, 도네이트 해준 역할이 되므로 HCl을 애시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의 이쿠에이션이 있어요. HCl하고 NaOH가 리액션을 했더니 NaCl하고 H2O가 나오는 이쿠에이션이에요. 이때 HCl의 H는 NaOH의 OH에게 H를 전달해 준 거예요. 즉, HCl이 donates proton to OH- to make water. 워터를 만들기 위해서 H 플러스를 전달해줬다라는 뜻이 됩니다. 고로 HCl은 여기서 애시드죠. 왜냐하면 애시드의 데피니션은 뭐니까? 프로톤 도너이니까. 자, 애시드의 데피니션 뭐라고요? 프로톤 도너입니다. 애시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더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애시드는 pH 밸류가 7보다 적다. 즉 pH가 1, 2, 3, 4, 5, 6이 나오면 얘는 애시드다. 자, 애시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에 H로 시작하는 애들은 대부분 애시드예요. HCl, H2SO4, HNO3 얘네 전부 다 애시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논메탈 옥사이드들도 애시드예요. 논메탈들 여러분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기억하고 계시죠? 논메탈에는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논메탈 옥사이드들은 SO2, CO2, 설퍼 다이옥사이드 그리고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있는데요. 얘네 둘 다 설퍼도 그리고 카본도 논메탈이므로 설퍼 다이옥사이드,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논메탈 옥사이드고 논메탈 옥사이드는 애시드니까 SO2, CO2 둘 다 애시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칼복실릭 애시드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오르가닉 케미스트리에 넘어가면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테지만 지금 일단 이그젬플 하나를 말해보자면 에타노익 애시드 또 메타노익 애시드 정도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타노익 애시드는 CH3COOH라고 쓰는데요. 얘는 우리가 집에서 먹는 식초
즉 vinegar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HCOOH는 메타노익 애시드예요. 여러분 특징을 찾으셨나요? 칼복실릭 애시드는 COOH가 들어가면 칼복실릭 애시드예요. 자, 이와 같이 애시드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애시드들은 각각 strong acid와 weak acid로 분리할 수 있어요. strong acid는 completely dissociate 한다는 definition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define strong acid라고 나오면 acid의 definition은 프로톤 도너니까 프로톤 도너 which completely dissociate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런 strong acid의 example들은 누가 있느냐? HCl이 있어요. HCl의 H는 H 플러스로 그리고 Cl은 Cl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는데요. HCl이 100개가 있다면 100개가 전부 다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분리가 됩니다. 즉 HCl로 존재하는 애들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HCl이 100개가 있다면 100개 전부 다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분리가 돼요. 고로 HCl 자체로 남아있는 건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 혹시 오레오 아시죠? 오레오는 위에 초코칩이 있고 가운데에 크림이 있고 또 초코칩이 있어요. 근데 그 초코칩하고 크림하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 오레오는 오레오가 아니라 뭐 크림 그리고 초코칩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100개가 있는데 100개가 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면 얘는 strong acid다. 얘네의 example은 아까 H로 시작하던 HCl, H2SO4, HNO3 같은 것들이 strong acid입니다. 자, weak acid는 그럼 definition이 뭐냐? 얘네들은 dissociate를 하기는 하는데 partially dissociate, 부분적으로만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보이는 에타노익 애시드가 weak acid, 즉 partially dissociate 하는 애시드인데요. 얘는 CH3COOH가 있으면 H 플러스 그리고 CH3COO-로 분리가 됩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셔야 돼요. CH3COOH는 H 플러스와 CH3COO-로 분리된다. 선생님 외울 게 너무 많네요. 여러분 애시드 데피니션이 프로톤 도너였죠. 그러니까 에타노익 애시드 CH3COOH도 프로톤, 즉 H 플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죠. H 하나를 똑 떼우니까 누가 남아요? CH3COO만 남죠. H 플러스를 떼왔으니까 당연히 CH3COO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weak acid의 example들은 에타노익 애시드를 포함한 칼복실릭 애시드들이 weak acid가 되겠습니다. 자, 애시드의 방금 example들을 몇 개 봤죠? H로 시작하면 애시드다. 칼복실릭 애시드는 weak acid들이다. 그리고 논메탈 옥사이드들도 잊어먹지 말고 얘네도 애시드다. 자, strong acid와 weak acid 분리할 수 있어야겠죠? 방금도 말했듯이 H로 시작하는 애들이 strong acid, H로 시작하지 않는 에타노익 애시드나 논메탈 옥사이드들은 weak acid입니다. 자, strong acid를 한번 볼게요. HCl이 만약에 100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HCl 100개를 처음에 딱 제가 담아 놓으면 얘네가 바로 분해되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 H 플러스랑 Cl-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HCl 100개가 전부 다 없어져요. 왜요? HCl이 H 플러스와 Cl-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면 HCl로 붙어서 존재하는 애는 아무도 없어지고 아까 오레오랑 크림이랑 떨어져 있는 것처럼 H 플러스랑 Cl-가 각각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 분리가 되는 completely dissociate 되는 애시드를 strong acid라고 한다. 또 다른 example H2SO4가 있어요. 얘도 100개가 있다고 쳤을 때 이 100개 중에 자 H2SO4가 한 개 만들어지려면 다시 H2SO4라는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려면 그 안에 H가 두 개가 있죠. 지금 H가 두 개.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돈가스 정식에 돈가스가 두 장이 나와요. 그럼 돈가스 정식을 두 개 시키면 돈가스는 총 4장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H2SO4라는 돈가스 정식이 총 100개가 있다면 H는 몇 개가 있을까요? 200개가 있겠죠? 자, 근데 처음에는 100개가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존재하지 않다가 이 100개가 전부 다 분해가 되고 나면 디소시에이트가 되고 나면 H 플러스는 200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2H 플러스가 200개라는 게 아니라 H 플러스가 200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 앞에 2는 몰 레이시오예요. H2SO4가 한 개 있으면 H 플러스는 2개 나와야 된다. 고로 H2SO4가 지금 100개가 분해가 됐을 때는 H 플러스가 200개가 나온다. 저 앞에 있는 2를 보고 계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H2SO4를 만들 때 이 SO4는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H2SO4 100개를 분해시키면 SO4는 100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H2SO4는 completely dissociate 100개가 다 분해가 돼서 없어지고
생기고 H 플러스는 200개, SO4는 100개가 생기는, 즉 H2SO4도 completely dissociate를 하는 strong acid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weak acid가 있어요. 얘는 메타노익 애시드인데요. 메타노익 애시드가 처음에 아까 똑같이 우리가 한 100개 정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이그젬플 한번 봅시다. H2SO4처럼 HCOH도 100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 얘는 weak acid이기 때문에 H 플러스가 100개가 다 분해돼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HCOOH가 100개가 있다면 얘는 weak acid라서 partially dissociate를 해요. 부분적으로만. 그러니까 HCOOH 100개 중에 뭐 대략 한 40개 정도만 dissociate, 분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H 플러스가 40개가 생기고 HCOO-도 40개가 생기겠죠? 고로 이 디소시에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HCOOH는 0개가 아닌 60개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개를 집어넣는데 100개가 다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40개만 분해되고 60개는 남아있는 이런 애시드를 weak 애시드라고 하고, 이런 weak 애시드는 칼복실릭 애시드가 이그젬플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시드 pH가 7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애시드는 또 신맛이 나요. sour taste가 납니다. 여러분 비타민 C 되게 쓰죠. 얘 왜 C죠. 왜 C냐 하면 얘가 바로 ascorbic acid, 애시드이기 때문이에요. 자, 또 애시드는 corrosive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corrosive라고 얘기를 하면 부식이 쉽다라는 뜻이거든요. 부식이 쉽다, 부식되기 쉽다. 자, 또 애시드는 irritate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 닿으면 따끔따끔거리고 간지럽습니다. 피부에 닿았을 때 따끔따끔거리고 간지럽게 하는 것을 irritate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애시드는요, 블루 리트머스 페이퍼를 레드로 바꿔줘요. 그리고 또 애시드는요, 대부분 물에 녹아서 aqueous 솔루션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애시드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이제 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베이스는 한국말로 염기성이라고 하는데 애시드랑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애시드는 프로톤 도너였죠. 프로톤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베이스는 그 반대로 프로톤을 받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프로톤 어셉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알칼리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알칼리가 베이스랑 다른 점은 알칼리는 베이스 중에서도 특별히 물에 녹는 베이스들만 알칼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라는 큰 범주 안에, 즉 프로톤 어셉터 안에 물에 녹을 수 있는 애들도 있고 물에 못 녹는 인솔루블한 애들도 있는데 그 물에 녹을 수 있는 애들만 알칼리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암모니아와 워터가 같이 섞여 있어요. 암모니아 가스가 물에 녹으면 에이코스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 워터는 여러분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암모니아가 weak 알칼리, weak 베이스라서 프로톤을 어셉트를 해요. 받아들여요. 프로톤은 H 플러스죠. 암모니아 NH3가 H 플러스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NH4 플러스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워터 때문에. 자, NH3가 H 플러스를 받아서 NH4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면 NH3는 H 플러스를 accept 한 거니까 NH3는 알칼리다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그젬플이 있어요. HCl하고 NaOH를 볼게요. HCl의 H가 NaOH의 OH에게 H 플러스를 줬어요. 그랬더니 NaOH의 OH는 H 플러스를 accept, 받았어요. 그러니까 NaOH는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NaOH는 뭐다? 알칼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베이스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자, 베이스의 첫 번째 특징, 프로톤 어셉터다. 프로톤을 받아들이는 애다. 그리고 pH가 7보다 높다. 애시드랑 반대죠. 그러니까 베이스의 pH는 8, 9, 10, 11, 12, 13, 14가 되겠습니다. 자, 베이스는 이그젬플들이 NaOH, KOH와 같이 OH- 아이온, 하이드록사이드 아이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스트롱 베이스들이고요. 또 메탈 옥사이드들이 베이스예요. 아까 논메탈 옥사이드는 애시드였죠. 베이스는 메탈 옥사이드를 베이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퍼 옥사이드, 칼슘 옥사이드 등이 베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암모니아, 방금 봤던 암모니아도 베이스죠. 자, 이와 같이 베이스도 스트롱 베이스와 윅 베이스가 있는데 스트롱 베이스는 completely dissociate,
아까 strong acid하고 definition이 똑같죠. 자, 그러면 define strong base가 나오면 먼저 base의 definition은 프로톤 acceptor니까 프로톤 acceptor가 1점, which completely dissociate가 1점이 되겠습니다. example로는 NaOH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 HCl처럼 NaOH도 물에다가 녹이면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완전히 분리가 되는데요. 저기 타이포가 났다. NaOH가 화살표 된 다음에 H 플러스가 아니라 Na 플러스인데 H 플러스로 타이포 났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것과 같이 strong base들은 OH로 끝나는 애들이 example들입니다. weak base들도 있는데 weak base는 partially dissociate, 부분적으로 dissociate 하는 것들이 weak base들이에요. 예를 들면 암모니아, 아까 전에 봤던 암모니아가 weak base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알칼리 또는 베이스들의 example들이 있는데 OH-로 끝나면 strong 알칼리다. 암모니아는 weak 알칼리다. 메탈 옥사이드들도 weak 알칼리다 또는 weak base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xample 봅시다. NaOH, H 플러스 OH 마이너스. NaOH가 100개가 있었을 때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처음에는 없었지만 전부 다 dissociate가 되면 NaOH는 100개가 다 사라지고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100개씩 생기고 고로 NaOH는 나중에 남아있는 게 없고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각각 100개가 생긴다. 100개가 전부 다 분해가 돼서 NaOH가 나중에는 빵개가 남아있으므로 얘는 스트롱 알칼리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암모니아 옆에 제가 AQ 표시를 해줬어요. 암모니아는 원래 가스거든요. 근데 얘를 물에다가 녹여놓은 상태면 dissolve in water 한 상태면 암모니아 하고 괄호 열고 aqueous 암모니아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암모니아가 이번에 아까 전에 NaOH처럼 100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처음에 암모니엄 NH4 플러스 암모니엄은 없었고 OH 마이너스 하이드록사이드도 없었겠지만 얘가 weak 알칼리이므로 100개 중에 부분적으로 뭐 한 40개 정도는 dissociate 분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NH4 플러스도 40개 정도 생겼을 거고 OH 마이너스도 40개 정도가 생겼겠죠? 그러면 처음에 내가 넣은 건 암모니아 NH3 100개지만 나중엔 60개밖에 안 남아있고 그 중에 40개는 각각 암모니엄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알칼리는요. pH가 7보다 높은 애들이 알칼리예요. 알칼리는 비터한 쓴 맛이 나요. 아까 애시드는 사워한 테이스트, 신맛이 난다 그랬죠? 알칼리는 쓴 맛이 납니다. 그렇다고 먹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비누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알칼리인데요. 그래서 우리 폼 클렌징 같은 걸로 세수하다가 또는 샴푸로 머리 감다가 그 비누들이 입에 들어가면 너무 쓴맛이 나죠? 또 알칼리들은 미끌미끌, 슬리퍼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물에 녹죠? 알칼리는 물에 녹는 베이스들이니까요. 또 알칼리는 레드 리트머스 페이퍼를 블루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애시드와 알칼리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건 애시드는 프로톤 도너다. H 플러스를 주는 애다. 그 다음에 H로 시작하는 애들, 또 논메탈 옥사이드들, 그리고 칼복실릭 애시드들이 애시드들이다. 그리고 베이스는 알칼리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물에 녹는 솔루블한 베이스를 알칼리라고 부르고 알칼리의 이그젬플은 메탈 옥사이드 그리고 OH- 하이드록사이드를 갖고 있는 애들 그리고 또 암모니아까지가 알칼리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pH 밸류가 낮으면 애시드, 높으면 베이스 리트머스 페이퍼가 빨개지면 애시드, 파래지면 베이스 또는 알칼리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애시드 알칼리만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 중간은 없을까요? 있어요. 엠포테릭이라고 불리는 암포테릭, 엠포테릭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은 애시드랑 만날 때에는 베이스인 것처럼 행동하고 본인이 베이스를 만났을 때에는 애시드인 것처럼 행동해요. M4라는 말이 둘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시드랑 있을 때는 알칼리처럼 알칼리랑 있을 때는 애시드처럼 행동하는 게 엠포테릭한 애들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 그래요. 물이 HCl 즉 하이드로클릭 애시드 애시드랑 있을 때에는 마치 베이스인 것처럼 행동해서 H 플러스 프로톤을 가지고 와요.
워터가 지금 H+를 가지고 와서 H3O+가 됐죠. 가지고 왔어요. 프로톤을 가지고 왔으면 프로톤 액셉터니까 이때 워터는 마치 알칼리처럼 행동한 거예요. 밑에 이그젬플에서는 암모니아랑 만났어요. 암모니아한테는 이번엔 반대로 워터가 H+를 전달해 줬어요. 그랬더니 암모니아 NH3가 NH4+가 됐죠. 이때 워터는 마치 프로톤을 주는 애시드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워터는 애시드랑 만나면 베이스처럼, 베이스랑 만나면 애시드처럼 행동하므로 엠포테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알루미늄 옥사이드 Al2O3도 암포테릭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Al2O3가 HCl, 애시드랑 만나면요. 마치 본인이 베이스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HCl은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때 이 H가 저 Al2O3의 O에게 갑니다. 그러면 Al2O3의 O에게 가서 어떤 프로덕트가 만들어졌냐? 워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Al2O3는 H+를 받았으니까 마치 알칼리인 것처럼 행동을 한 게 된 거죠. 그런데 밑에 이그젬플에서는 Al2O3가 지금 Aquous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워터가 있는 거니까 워터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도 있는 거고 얘가 물에 녹아져 있는 상태면 Al3 플러스 O2 마이너스로 존재할 수 있겠죠? 이때 이 H+가 NaOH의 OH에게 픽업당해서 워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Al2O3가 H+를 전달해줬어요. 오히려 전달해주는 애시드의 역할을 했어요. 고로 Al2O3는 암포테릭이다. 자, 시험에 이 이쿠에이션을 외워야 된다기보다는 여러분 암포테릭 이그젬플을 주라고 하고요. 암포테릭 데피니션을 주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Al2O3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l2O3는 암포테릭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암포테릭 이그젬플은 Al2O3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그젬플이 여러분 실라버스에 두 개가 나와요. Al2O3랑 징크 옥사이드 ZNO가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애시드 HCl하고 있을 땐 알칼리처럼 그리고 알칼리 NaOH랑 있을 땐 애시드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애시드는 pH 밸류가 낮고 알칼리는 pH 밸류가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pH라는 건 무엇이냐? pH는요, 얼마나 하이드로젠 아이언이 적은가, 얼마나 적은가, 다시 얼마나 적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H가 높다는 거는 많이 적다는 거예요. 많이 적어요. pH 밸류가 높으면 H+가 많이 적다, 많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pH가 높은 것들이 누구죠? 알칼리. 알칼리들은 프로톤 액셉터니까 프로톤이 없는 애들이겠죠. make sense 하죠? pH 높은 애들은 프로톤 없다. 그래서 pH가 높다. 반대로 애시드들은 pH가 어떻죠? 낮아요. 왜 낮아요? 애시드가 낮은 이유는 프로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애시드는 pH가 낮고 알칼리는 pH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pH는 1부터 14까지가 있는데 정중앙에 pH 7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뉴트럴 pH라고 얘기하고 대부분 퓨어 워터가 pH 7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pH 밸류는 0부터 14가 있고 가운데 pH 7이 있는데 그 7보다 작으면 애시드, 크면 알칼리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케미컬들을 눈으로 보고 얘가 애시드인지 알칼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얘가 애시드인지 알칼리인지 알 수 있으려면 인디케이터들을 사용해야 돼요. 이 인디케이터들은 시약이라고 한국어로 부르는데 얘네들은 얘가 애시드인지 또 알칼리인지 알려주는 케미컬 서브스텐스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들 유니버셜 인디케이터부터 메틸 오렌지까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옛날 실라버스 문제를 풀 때에는 페놀프탈레인이 나와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알고 있어야 되는데 페놀프탈레인 색깔 변화는 현재 실라버스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위에 4개만 외워주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니버셜 인디케이터는 pH가 1, 2 빨강색, 그 다음 2개는 주황색, 그 다음 2개는 노란색, 빨주노 초파남포 이렇게 가고요. 리트머스는 애시드일 때는 빨강색, 알칼리일 때는 파랑색. 타임오프탈레인은 전부 색깔이 없다가 pH가 높은 알칼리, 즉 pH가 9 정도 됐을 때 색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메틸 오렌지는 이름이 오렌지죠. pH 4였을 때는 오렌지였는데 pH 4보다 낮으면 빨강색, pH 4보다 높으면 노란색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페놀프탈레인은 9를 기준으로 타임오프탈레인하고 비슷하지만 타임오프탈레인은 파란색이라면 페놀프탈레인은 핑크색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애시드들이 있고 알칼리들이 있어요. 제가 애시드한테 블루 리트머스 페이퍼를 넣으면 블루 리트머스 페이퍼가 레드로 바뀝니다. 근데 제가 레드 리트머스 페이퍼를 넣으면 색깔 변화가 없겠죠. 반대로 이번에는 알칼리한테 레드 리트머스 페이퍼를 넣으면
블루로 변해요. 그런데 블루 리트머스 페이퍼를 두면 아무런 색깔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죠. 왜? 알칼리는 리트머스 페이퍼를 파란색으로 만드는 애니까요. 자, 이번에는요. 타임오프탈레인을 써볼게요. 애시드를 타임오프탈레인에 부으면 아까 타임오프탈레인은 pH가 9일 때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였는데 애시드는 pH가 7보다 낮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투명한 색깔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반면에 알칼리를 타임오프탈레인에 들이부으면 알칼리는 pH가 pH 7보다 높기 때문에 색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색깔로 변하죠? 파란 색깔로 변한다고 했죠. 자, 이번에는요. 메틸 오렌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게요. 메틸 오렌지는 pH가 4였을 때 오렌지 색깔이에요. 얘가 애시드를 만나면 빨강으로 변하고 알칼리를 만나면 노랑으로 변하는 거였죠. 자, 유니버셜 인디케이터는 어떨까요? 유니버셜 인디케이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빨주, 노초, 파남보 순으로 pH에 따라서 색깔이 다양하게 바뀌는 애들입니다. 근데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빨강 색깔이 pH가 2랑 3였을 때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확한 pH를 알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pH 미터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계는 정확한 pH 값을 읽어주는데요. 이렇게 제가 pH 미터를 솔루션 안에 넣어놨더니 10.19라는 숫자를 읽어줬어요. 이 뜻은 pH가 10.19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애시드일까요? 알칼리일까요? pH가 7보다 높음으로 알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시드와 알칼리의 케미컬 리액션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애시드랑 메탈이랑 리액션을 하면요. 솔트랑 하이드로젠 가스가 나와요. 예를 들면 HCl하고 Mg, 마그네슘하고 리액션을 하면 마그네슘 클로라이드가 나오고 하이드로젠 가스가 뽀글뽀글 나옵니다. 뽀글뽀글 나오는 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버블 안 돼요. 뭐라고 할까요? 피징 안 돼요. 가장 통용되는 답은 effervescence죠. effervescence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시드랑 베이스 또는 애시드 알칼리랑 리액션을 하면 솔트랑 워터가 나옵니다. 이그젬플로 HCl하고 암모니아, NH3랑 리액션을 하면요. NH4Cl이 나와요. 이 경우에는 워터가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HCl이 이때 리액션을 하는 게 aqueous 상태고요. 암모니아, NH3도 aqueous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물이 존재해서 굳이 물을 여기 프로덕트 쪽에다가 쓰지 않았습니다. 자, 애시드, 카보네이트랑 리액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시드가 카보네이트랑 리액션을 하면요. 솔트 워터가 나오고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나와요. 요 위에를 쭉 보세요. 애시드가 누구랑 리액션을 하면 일단 솔트는 무조건 나오고 베이스나 카보네이트일 때는 워터, 메탈일 때는 하이드로젠, 그리고 카보네이트일 때는 CO3-가 있어서 CO2인 카본 다이옥사이드까지 나온다. 자, 그러면 애시드가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랑 리액션을 할 때는 어떨까요? 프로덕트는 솔트 워터 카본 다이옥사이드로 비슷합니다. 자, 베이스가 암모니엄 솔트랑 리액션을 했어요. 암모니아는 NH3, 암모니엄은 NH4 플러스죠. 그러면 솔트 워터 그리고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요 테스트들, 요 리액션들을 보도록 할게요. 애시드가 메탈하고 리액션하면 솔트랑 하이드로젠 가스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HCl하고 소듐 메탈하고 리액션을 하면 솔트는 NaCl이 나오고 그리고 하이드로젠 가스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example 볼까요? HCl 말고 H2SO4하고 마그네슘을 섞어볼게요. 그러면 마그네슘 설페이트하고 하이드로젠 가스가 나와요. 우리가 이 실험을 하면 볼 수 있는 observation은 두 가지가 있는데 메탈 NA와 메탈 MG가 저 애시드 솔루션에 녹는다라는 게 첫 번째 observation이에요. 두 번째 observation은 하이드로젠 가스가 버블버블 나온다. 그런데 답 쓸 때 하이드로젠 가스가 나온다고 쓰면 안 되겠죠. 왜? 하이드로젠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observation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스가 나온다 또는 effervescence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애시드와 베이스가 리액션을 하면 솔트랑 워터가 나온다고 했는데 HCl하고 암모니아 HCl하고 NaOH를 섞었어요. 그랬더니 NaCl하고 워터가 나왔어요. HCl이 애시드고 NaOH가 베이스죠. 둘이 섞었더니 솔트 NaCl과 워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더 라이브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애시드 플러스 베이스가 솔트 플러스 워터라는 것을 외우고 있어야겠죠? 또 하나 example 볼게요. H2SO4가 NaOH랑 리액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Na2SO4랑 하이드로젠 가스가 나왔는데 저거 타이포. 하이드로젠 가스가 나올까요? 아니죠. 워터가 나와야 되죠. 그쵸?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HCl하고 암모니아하고 리액션을 했더니 암모니엄 클로라이드 NH4Cl이 나온 걸 아까 전에 봤었어요.
애시드가 카보네이트랑 리액션을 하면 솔트 워터 말고도 CO2가 나온다고 했는데 HCl이 칼슘 카보네이트랑 리액션을 했더니 솔트인 칼슘 클로라이드 말고도 워터랑 CO2가 나오더라. 또 H2SO4가 소듐 카보네이트 Na2CO3랑 리액션을 했더니 솔트는 Na2SO4가 나오고 워터와 CO2가 나오더라. 자, 이쯤 하면 여러분 솔트가 뭐가 나오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는 의문점이 생겼을 텐데요. 앞에 애시드가 가지고 있는 언 아이언과 뒤에 카보네이트가 가지고 있는 캣 아이언이 합치면 우리의 솔트가 될 거예요. 애시드의 언 아이언이 첫 번째에서는 Cl-였죠. 카보네이트의 캣 아이언이 Ca2+죠. Ca2+와 Cl-가 합쳤더니 CaCl2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요 앞에도 솔트를 만들었었던 거예요. 혹시 해보고 싶은 분은 영상을 앞으로 조금 더 끌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칼리랑 암모니엄 아이온하고 리액션을 해볼게요. 알칼리 NaOH가 암모니엄 나이트레이트하고 리액션을 했더니 솔트, 워터, 그리고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더라. 여기서 솔트는 NaOH의 OH를 버리고 암모니엄 나이트레이트의 뭐를 버리고 암모니엄을 버리고 NA랑 NO3랑 합친 게 솔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엄 NH4 플러스에 플러스가 OH-한테 가면 워터가 나올 거고 암모니엄은 암모니아 NH3로 바뀔 거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계속 제가 솔트 거렸는데 그러면 솔트는 도대체 뭘까요? 솔트는 아이오닉 컴파운드를 다 솔트라고 해요. 아이오닉 컴파운드는 메탈하고 논메탈이 만드는 본딩, 아이오닉 본딩을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들이죠. 예를 들면 NaCl, MgSO4, 아모니엄 클로라이드와 같은 아이오닉 본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솔트라고 부릅니다. 자, 솔트. 암모니엄 클로라이드는 토치 배터리 같은 데 사용이 되고요. 암모니엄 나이트레이트는 퍼틸라이저, 칼슘 카보네이트는 소듐을 액스트랙트 할 때 쓰이거나 아니면 물을 날려버릴 때 쓰이고요. 칼슘 설페이트는 플라스터보드나 플라스터 카스트를 만드는 데 쓰이고요. MgSO4는 우리 소화제 같은 약 같은 데 만드는 데 쓰이고요. FeSO4는 아이언 태블렛을 만드는 데 쓰이고요. KNO3는 퍼틸라이저나 아니면 explosive manufacture, 즉 폭탄물을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이고요. Na2CO3는 글라스, 소프트워터, 워싱 파우더 등을 만들 때 쓰입니다. NaCl은 테이블 솔트, 우리 집에서 먹는 소금이 NaCl이고요. AGBR은 필름 포토그래피, 여러분 옛날 카메라는 필름 나오는 거 아나요? 그거 만들 때 쓰였던 게 이 아이의 유수입니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나중에 파스트 페이퍼 풀 때 얘네 유수를 쓰라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럼 그때 뭔지 모르지 말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애시드 베이스 그리고 솔트에 관한 챕터였어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영상이 너무 헷갈렸다 하는 분들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업로드해드린 문제랑 노트 보면서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